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서브노트 10페이지 4번에 보시면 non-referential 대열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 있죠. 거기 적을 게 좀 많아가지고요. 좀 작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on-referential 대열에서요. 이 문장 한번 적어보실까요? A man is standing under the tree. 이 문장에서 a man 이렇게 브래킷을 해보시고 얘가 NP죠. 근데 앞에 부정관사 어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 한 남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남자라고도 해석을 하죠. 어떤 남자가 나무 아래에 서 있어 이건데 그럼 이 남자에 대해서 잘 아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까요? Indefinite. Indefinite NP인 거죠. 당연히 이 부정관사 어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Indefinite NP인 거고 이 Indefinite NP는 그러면 이 남자 있잖아요. 얘는 신정보예요? 구정보예요? 신정보죠. 처음 나왔으니까 어라고 썼겠죠. 두 번째로 나왔으면 더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으니까 얘는 신정보예요. New information이에요. New information. 그러면 영어의 어순을 지배하는 가장 큰 원칙 중에서 영어의 어순을 지배하는 원칙 중에서 뭐가 있냐면 and focus principle이 있죠. and focus principle. and focus principle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old before new 하고 똑같은 거죠. old before new. 구정보가 신정보 앞에 가는 거죠. 신정보는 구정보보다 뒤에 가는 거죠. old before new and focus principle. 그럼 이 문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a man은 신정보죠. 그러면 얘는 and focus principle에 비추어 봤을 때 잘 안 맞죠. 어디로 보내야 돼요? 뒤로 보낸다고요. 그렇다고 man 뒤로 보내면 좀 그렇죠. man 뒤로 보내면 안 되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야죠. 그래야 문장이 예쁘게 나오죠. 따라라 is a man standing there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standing이 a man을 꾸며주겠죠. 현재 분사가 돼가지고. 그죠? 그러면 문장이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B에 됐고 is a man standing under a tree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럼 여기 있던 명사가 이쪽으로 이동해 왔어요. a man이라는 indefinite NP가 이쪽으로 이동해 왔다. 이렇게 이동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motivation은 뭐죠? and focus principle 때문에 이쪽으로 NP movement를 한 거죠. NP movement. NP 무브먼트의 결과 주어 자리가 비었죠. 영어 문장에서 주어 자리를 비워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만 채우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더미 엘레멘트라고 하죠. 덩어리, 더미 엘레멘트인 there만 여기다가 끼워준 거죠. there insertion이라고 하죠. there insertion 끼워주었다. 그럼 이때 우리 애가 관심을 갖는 건 이 there인데 이 there엔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해요? 자리만 차지하고 뭔가를 가리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non-referential 대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non-referential 대열. 그런데 이게 통사적으로 이 대열이 이 전체 문장의 grammatical subject이 되는 거죠. 문법적 주어. 얘가 주어예요. 이 자리가 엄연히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대열을 썼기 때문에 얘는 주어예요. grammatical subject. 얘는요. 얘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일로 이동했잖아요. 얘가 원래 주어였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합니까? semantic subject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문장을 tag question, 부가 의문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isn't he예요? isn't there이에요? isn't there이죠. 그죠? isn't there. 부가 의문문 만들었더니 isn't there이라고 하는 걸 보니 이 문장의 주어는 there이구나. 네.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존재구문 대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일형식 문장 존재구문. 이러한 non-referential 대열이 나타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뭐 때문이냐면 문장의 앞부분에 있는 이 NP가 indefinite한 NP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얘가 만약에 definite한 NP라면 더 man이에요. man이 아니라 더 man이에요. 그럼 이런 무브먼트가 필요하지 않겠죠?
얘가 indefinite 하니까 movement를 했고 그 자리를 대열이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non-referential 대열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뭐 때문이다? 순전히 뭐 때문이에요? 얘가 indefinite 하기 때문인 거죠. 얘가 definite 하면 안 돼요. indefinite 하기 때문에. 신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열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문장 한번 CF라고 적어보시고 참 대조를 해볼까요? 자, 보세요. 얘는 저 문장이랑 완전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얘가 더 man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definite입니까? indefinite입니까? definite 한 거네. 그럼 얘도 물론 이동해 온 거긴 하거든요. 도치가 된 거니까 일종의 도치가 된 거긴 하지만 얘가 그러면 근데 end focus principle에 의해서 중요한 거는 뒤로 보낸다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원래 여기 있다가 일로 이렇게 이동했고 요 빈 자리를 대열이 채워 넣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문장은. 왜냐면 얘가 구정보고 얘가 definite 한 거니까. 다시 얘는 definite 한 거죠. 그럼 end focus principle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으니까 얘 원래 자리가 여긴데 여기 있다가 신정보를 뒤로 넘기는 거니까 일로 왔고 요 빈 자리를 대열로 채워 넣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이 대열이 뭐냐면 non-referential 대열이 아니라 referential 대열이에요. 얘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referential이니까 뜻이 있어요. 저기에요, 저기에 부사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원래 저기에 뭔가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손가락으로 저기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dialectically하게 직시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직시적으로 저기에. 지금 이 문장과 이쪽 오른쪽에 있는 문장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얘는 구정보고 쟤는 신정보고. 쟤는 원래 저 앞에 있다가 무브먼트 해서 빈자리를 채워서 대열이 들어간 거고 얘는 원래 문장이 더 맨, 뭐 is 대열 어쩌게 갔었는데 그냥 도치만 된 거라고요. 얘는 뜻이 있다. 그럼 얘는 주어예요, 아니에요? 얘가 주어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주어는 뭐예요? 얘죠. 그럼 이 문장을 부가의문문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isn't he 이렇게 되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더 맨. 거기 서브노트 10페이지에 딥 스트럭처, 서피스 스트럭처라고 쓰여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다가 지금 이거 적으셨나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원래 딥 스트럭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문장이 딥 스트럭처고 무브먼트를 해서 대열 인설션을 해서 나타난 이 문장이 서피스 스트럭처.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부정관사 어가 붙어 있느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열의 지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저건 non-referential, 얘는 referential.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dialectically하게 사용된 거. 그렇게. 그걸 구별하셔야 되고요. 거기 2번하고 3번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따가 책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요거는 책을 보고 하고요. 먼저 설명을 쫙 한번 드릴게요. 11페이지로 가실게요. 11페이지에 가면 Additional fact about non-referential 대열이잖아요. 그러니까 non-referential 대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다 이건데 중괄호 1번하고 중괄호 2번 있잖아요. 요것도 별거 아니에요. 이따 책을 보면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데 중괄호 3번 요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중괄호 3번만 보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책을 볼게요. 뭐냐면 non-referential 대열 with verb other than be죠. 무슨 뜻이죠? non-referential 대열인데 여기에 이제 비동사가 있는데 비동사 말고 무슨 동사 나온대요? other than이니까 다른 동사도 나올 수 있더라. 그 말이죠, 그 말. 다른 동사가 나올 수 있더라. 무슨 동사 나오시냐면요. 밑에다가 적지 마시고 한 장 넘겨보실까요? 요거랑 12페이지에 어벌티브 벌브와 매우 관련이 많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수준을 높여서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 보실게요. 원래 이제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동사 뒤에 있는 NP 명사는 동사 뒤에 있는 NP는 이 동사한테서 격을 받죠. 그죠? 무슨 격을 받아요? 이 동사한테 무슨 격을 받아요? 목적격을 받죠. 우리 통사론에서는 대격이라고 하죠. 대격. accusative case를 받아요. accusative case. 근데 동사 뒤에서 생성된 이 명사가 때로는 이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얘가 무브먼트를 겪죠. 얘가 주어 자리로 그냥 싹 와버려요. 동사의 태가 바뀌지도 않고 원래 이 NP는 어디에서 생겼어요? 원래 동사의 오른쪽에서 생긴 거예요. 오른쪽으로 생겼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주어 자리로 싹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이걸 보고 무슨 무브먼트라고 해요? 뭐 한다고요? 얼거티브 무브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얼거티브 무브먼트. 원래 동사의 오른쪽에서 원래 생겨났어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싹 왔어요. 이쪽으로 와버렸으니까 여기는 이제 얘가 안 보이겠죠? 그럼 얘가 이제 주어 자리에 쓰인 거잖아요. 그럼 이 주어 자리에 온 이 명사 구는 원래 주어 자리에서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딥 스트럭처를 보면 사실은 이 명사는 어디에서 생겨난 거예요? 원래는 어디에서 생겨났다고요? 동사 오른쪽에서 생겨난 거라니까요. 기저 생성됐는데 얘가 일로도 막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 태의 변화가 없이 이런 것을 허락하는 동사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해요? ergative verb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He opens the door. 이렇게 있으면 이 동사 있잖아요. 이 동사가 ergative verb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NP 있잖아요. 이 NP. 얘는 원래 이거의 목적으로 여기 생성된 거예요. 여기에. 근데 얘가 가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문장에서 door가 그냥 앞으로 가버리고 opens 하고서 끝나버린 거죠. 이렇게. 태의 변화가 없이. ergative verb. 이해갔죠? ergative verb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paired ergative verb와 unpaired ergative verb로 나누죠. 이해하셨어요? 네. paired는 말 그대로 짝이잖아요. 짝. 이게 paired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사 뒤에서 얘가 생겨났어요. 원래 지 생겨난 여기에서 그냥 사용될 수도 있고 근데 이동해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일 수도 있고 동시에 뭐도 사용돼요? 자동사로도 사용되죠. 원래 지 자리에 그냥 그대로 사용돼도 되고 앞으로 가서 주어 자리에 사용하는 것도 허락하고 얘도 허락하고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paired ergative verb라고 합니다. 이해가죠? unpaired ergative verb는 동사 뒤에서 생성이 됐는데 여기는 있으면 안 돼. 생겨난 게 여기서 생겨났으면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어디로만 가야 돼요? 앞으로 무조건 가야 돼. 자동사처럼. 타동사로는 사용할 수 없고 무조건 앞으로 가야만 하는 ergative verb를 unpaired ergative verb라고 합니다. 제가 뭐 설명드렸냐면 ergative verb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했죠. 두 가지로 분류해서요. unpaired ergative verb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타입 A와 타입 B로 나뉘고요. 보기만 하시면 돼요. 타입 B는 unpaired ergative verb니까 항상 자동사로만 사용돼요? 타동사로만 사용돼요? 자동사. 원래 동사에 여기서 생겨난 NP를 여기에는 못 쓰게 하고 항상 이쪽으로만 옮겨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로만 사용되죠. 그게 두 가지 타입 A와 타입 B가 있는데 타입 B 이거 프린트 보실게요. 자, ergative verb에 중괄호 1번에 paired ergative verb 있죠? 거기 그냥 형어 편치 하실게요. 제목에다가. 그럼 paired ergative verb니까 원래 NP는 동사 뒤에서 생성됐죠? 뒤에 동그라미 1번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가능하다. 미술 치시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올라와서 그러면 그렇다면 그 동사는 자동사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사용되기도 한다. 반면에 중괄호 2번 unpaired ergative construction은 원래 생성은 동사 뒤에서 생성됐지만 거기에 절대로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앞으로만 가야만 한다. 자동사로만 가능하다.
타입 A와 타입 B가 있죠. 이 중에서 타입 B를 형어 변신시킬게요. 제목을 existential construction, 존재, occurrence construction, 발생, C, arrival and departure, 얘는 왕래 발착이라고 적으세요. 존재, 발생, 왕래 발착. 이게 타입 B죠? 이런 애들만 대열 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non-referential 대열로.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그러면 existential construction으로 사용되는 동사 뭐가 있어요? remain, stand, exist, live, lie, be. 가만히 보니까 뜻이 전부 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occurrence라는 것은 뒤에 보니까 occur, arise, 현수, appear, emerge, erupt. 뭔가 발생하는 거죠. C는 왕래 발착이니까 leave, go, arrive 다 이거네요. 그죠? 자, 다시 보실게요. 동사 뒤에서 생성되는데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앞으로 보내야 돼요. 왜 무조건 앞으로 보내야 되게요? 왜 앞으로 무조건 보내야만 하냐면 얘한테 격을 못 줘요. 뭐를 못 준다고요? 원래 얘가 이 동사한테 받는 격이 무슨 격이었죠? accusative case죠? 안 배우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accusative case를 받죠? 근데 얘가 얘한테 격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unaccusative verb라고 하는 거죠. unaccusative verb. 이해하세요? 이 unaccusative verb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unpaired ergative verb. 이 말과 이 말이 지금 똑같은 말인 거예요, 지금. unpaired 한다는 말은 앞으로 반드시 주어를 돌리는 거잖아요. 앞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왜 앞으로 돌리겠어요? 얘가 격을 못 주니까 앞으로 보내겠죠. 격을 못 주니까 unaccusative verb라고 말을 하겠죠. 얘한테는 타입 A와 타입 B가 있는데 타입 B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이 unpaired ergative verb 중에서 타입 B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unaccusative verb라고 따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따로 얘네들만. 번지수가 정리가 되셨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왜냐면 우리 시험지 나왔었죠, 이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 세 가지로 암기하시면 된다. 암기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unaccusative constru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은 대열 구문을 허락한다. 타입 B 이해하십니까?